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책에서 남녀의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진정한 쾌락과 조금 더 그 세속적인 유사 쾌락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쾌락은 위반에서 올라오는 거죠. 위반에서 올라온다. 예, 위반을 할 때 쾌락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질서를 어길 때. 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때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 법이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하고 자아가 강해지면서 저항이 생기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유 중2잖아 뭐 사춘기잖아 이렇게 이해하고 어른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때는 그럴 때니까.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위반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석 용어로 얘기하면 거세행위 같은 건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버지 혹은 부성적이라고 얘기하죠. 법을 네. 상징적으로 보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 아버지의 법, 부성적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성적 질서를 훼손하고 위반하는 것에서 오는 그 쾌락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드라마를 보거나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는 본처의 입장에 빙의가 되고 이제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 약자의 입장에 우리 항상 동기화가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본처가 아닌 상대 여성이 될 수도 있다는 항상 전제가 열려 있어야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거 무조건 나쁜 거, 좋은 거 정해놔 버리면 나 자신도 갇히게 되고 관계 안에서 출구가 없어지거든요. 예. 출구가 없어지면 불행함이 사실은 더 높아지는데, 아니 그럼 무조건 뭐 외도해도 다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자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알게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또 싹싹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분들의 쾌락은 그 위반에 있지 실제 이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질서가 있어야 위반하는 쾌락이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금지된 어떠한 사랑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판타지. 네, 네, 네. 그렇다고 항상 금지된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 좀 삶에서 조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승화라는 건데, 그러면 그 쾌락을 거세하고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린 쾌락이 없어지면 정말 삶이 무료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쾌락의 부재가 우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돌지 않는 거잖아. 이 에너지는 포괄적으로 성에너지에 포함되고, 우리가 먹는 행위, 뭐 말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성에너지라고 보는데, 이것이 고갈되면 진짜 우울과 무기력이 도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봤을 때 이걸 조금 더 승화의 차원으로 본다면 뭐 예술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억압된 거 이런 것들을 막 도발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술가는 될 수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텍스트 자체가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책이죠. 예. 책인데 우리는 이렇게 술술 막 읽히는 책들이 되게 재미있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좋은 책은 뭐냐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인 이런 책들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니면 뭐 또 학자들이 뭐 잘난 척 한다고 쓴 책들이 많으니까, 그것 말고 알듯 말듯한 책들이요. 그래서 되게 모호한, 예. 이 뭐지? 약간 짜증도 나는데 근데 조금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을 계속 탐닉하는 것도 상당히 쾌락에 방출이 돼요.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억압된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불만족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출구를 잘못 찾은 경우가 아이들의 케어예요. 왜냐하면 막 애들을 막 너무 케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화를 내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왜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까, 나 진짜 애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엄마들이 그럼 또 막 죄책감에 몸부림치는데, 이때 느끼는 죄책감은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서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어떤 억압된 성적 불만, 에너지를 아이한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방출하면서 네. 사실 즐겼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뭔가 폭발적으로 화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왜 성적인 쾌락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돼요. 일상 안에서 혼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애가 잘못했으면 혼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연인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가끔씩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폭발적으로 뭔가 폭발을 하고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차적인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과도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혼낼 일을 했으니까 혼을 낼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과도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막 감정이 실려. 네, 너무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약간 이성을 잃고 뭔가에 확 매몰되어서 막 폭발적으로 뭔가를 쏟아놓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안 그래야지 막 하면서도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거는 일종의 성적인 출구가 잘못 트인 거거든요. 나의 어떤 불만족이나 일종의 내 충동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 또 아이인 거예요. 쌓였던 욕구가 거기에 폭발된 그죠. 그 뭔가 불만족이라던가 불만족 욕구들이 쌓여 있다가 건수를 만나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죠. 이렇게 다 몰려가 버리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그 일종의 배출과 이런 희열을 느끼는데 그러고 나면 너무 심하게 자괴감이 와요. 그거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은밀한 어떤 그 안에 즐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성 에너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쾌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서만 느끼는 게 성적 쾌락이 아니라 인간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희열과 쾌락을 취하는데 이건 개인마다 다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성적인 무언가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남자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여성들은 직접적이지가 않아서 여성들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상상하고 연상하고 그리고 남성들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성적인 장면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더 만족을 느낀다면 여성들은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혐오스러워하고 실루엣으로 표현한다던가 뭐 아름답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표현한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여성들은 그렇게 좀 우회적이고 직접적이기보다는 상상적이거나 조금 더 환상을 통해서 만족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여성들도 내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좀 만족을 취하고 있구나. 또 남성들도 여성들이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킬 수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좀 더 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양보가 일어나기도 하고 좀 더 기다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때리는 거 좋아하고 맞는 거 좋아하고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 이제 일종의 우리가 가학증과 피학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쾌락을 우리가 진짜 막 그 채찍을 들거나 뭔가를 들고 때리고 맞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변태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직접적이니까 오히려 선명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 안에서만 서로가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변태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폭력이 되잖아요. 폭력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꽤 선명한데 진짜 드러나지 않는 건 일상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쪼우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걸 약간 농담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학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꺾고 좌절시키고 여기에서 어떤 성적 희열을 느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지거든요. 내가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는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가학적 성적 쾌락을 계속 취하면 원하지 않아도 피학적으로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간다. 네, 말려 들어가니까 의식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 같은 장소에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말려 들어가게 되냐면 때리는 남성이 폭력을 딱 멈춘 이후에 오는 그 고요함
우리가 이렇게 그냥 되게 원만한 관계로 일상 안으로 쭉 유지해 나가면서 평상시에 느끼는 원만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확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우리 관계의 평안함이 굉장히 달콤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심지어 병리적인 경우에는 이런 남성들은 더 잘하잖아요. 때리기 전보다 더 막 선물도 해주고 막 더 잘하면 때리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견디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게 되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극복이 아니라 중단하셔야 해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계에서 좀 피학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공통적인 건 이제 관찰이겠죠. 내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일단 알아차려야 되고,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항상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분명히 반복되는 게 있다는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면 조금 분리를 시켜줘요.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좀 중단을 선언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관계든 뭐든 일단 정지하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하에 무언가 SM 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학적인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금지된 걸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피학적인 사람들은 또 왜 그런 피학적인 관계 플레이를 원하는 건지? 이 가학과 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위반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는 쾌와 불쾌만 있거든요. 자아라는 게 없잖아요. 애들이 뭐 그냥 정말 좋은 것만 하죠. 엄마 젖을 빨기도 하고 먹고 뭐 진짜 배설행위 하고 이런 이제 뭐 카오스 상태에 있다가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구조화가 되면 자아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 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억압이거든요. 왜냐하면 5살 미만에 3살 미만 아이들은 아무 데나 가서 볼일을 봐도 되고 막 엄마 가슴을 만져도 되는데, 이제 금지라는 건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벌써 이제 한 서너 살만 돼도 안 돼. 이게 이제 금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금지가 생긴다는 건 억압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억압이 정상적인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억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켜켜이 쌓여가는데, 이것의 출구를 찾는 것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멀쩡한 사람인데 왜 그냥 이 어떤 상황에만 되면 뭐 훔친다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다 억압된 것, 우리가 금지를 당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질서가 부여되고 규칙이 부여되면서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반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발화되는 거. 근데 그것도 서로를 피폐하지 않고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거라면 그거는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억압을 벗어서 어떻게 해서는 조금 더 그런 원시적인 원초적인 쾌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계속 금지를 위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위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개인별로.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거울소녀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거울소녀라는 개념도 이와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울 단계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전에는 감각이 통합이 안 돼요. 애들이 왜 먹으면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직 몸의 감각과 나의 어떤 의식이 딱 통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 거죠. 유아들이. 그런 혼란한 상태인데, 거울을 보면 되게 이상적이어 보여요. 아이 눈에 자기 얼굴이 되게 완전해 보이고, 그럼 애들이 막 거울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그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게 부모예요. 우리 아이 예쁘구나, 뭐 어떻구나. 그리고 엄마의 눈이 거울이 되어서 아이를 반영해 주는 거죠. 막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서 점점 자아가 생기고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때 어떤 그런 외부 접촉이 충분치 않았거나 결핍이 많이 일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과잉적으로 그 쾌락에 고착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를 예쁘다 혹은 막 이렇게
너무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싸늘해지고 폐기되고 계속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울 소녀, 거울 소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들이 진짜 타인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다가 자기 소외를 겪겠죠. 예. 외로워져요. 약간 나르시시스트. 그죠.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그게 원래 그 유아 단계가, 그 나르시스틱한 단계가 그 단계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단계의 특징인 분들은 거울이 제국 기능을 못하면 이 거울을 폐기하고 다른 거울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또 많이 받게 되고 그 관계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런 거울 소녀나 소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일단 자각하기까지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각하고 내가 아, 이런 상태구나라고 해서 그 반영이 없는 상태를 견디는 걸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증상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속 시원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지만 우선은 그 공허하고 그 상실감, 공백 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없는 상태로 느껴지는 이거를 충분히 경험하고 여기에서 오는 그 혼란, 내가 정말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이 시간을 잘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 아주 원만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허무하고 오로지 어떤 타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타인들의 반영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면 그것의 어떤 본질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